지하철이나 공항, 카페에서 무료 충전기 자주 쓰시죠? 편하고 좋지만 이제는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요, 충전기 하나 잘못 꽂았다가 개인정보가 몽땅 해킹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해외에선 충전기 때문에 연락처나 사진, 심지어 금융정보까지 유출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안 컨설턴트로 활동해온 김도훈입니다. 30년 넘게 보안과 해킹 예방을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 보안과 실생활 해킹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충전기 해킹의 실체와 예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 충전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나한테는 해킹 같은 거 일어날 일이 없어 생각하신다면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예방은 피해보다 항상 쉽고 저렴하니까요. 그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유익한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사진도 마음 놓고 주고받고 은행 앱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폰 충전기의 뜻밖의 위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불편한 세상에서 말이죠. 충전기 하나 꽂는 일이 개인정보를 뺏기는 위험한 행동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공공장소에 있는 무료 충전기를 통해 해킹당하는 사례가 해외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스 재킹이라는 수법은요, 충전만 되는 줄 알고 무심코 꽂은 USB 포트를 통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진, 연락처, 문자 메시지, 계좌 정보, 비밀번호까지 몽땅 해커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건요, 이 모든 과정이 아무 흔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이 해킹당한 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 쓰던 휴대폰이 느려지고 은행 계좌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낯선 곳에서 누군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연락을 한다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항이나 호텔, 지하철역에서 충전 중 개인 정보가 털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정부 기관까지 나서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과 연방수사국은 무료 충전기 절대 쓰지 말고 개인 충전기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이쯤 되면 내 스마트폰도 언제 위험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기존의 충전 방식들도 사실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USB 케이블을 빌려 쓰거나 공항에서 빌리는 공용 충전기를 쓰는 것도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8살의 김정자 어르신도요, 작년 봄에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가 공항에서 휴대폰을 잠깐 충전하셨는데 며칠 뒤에 신용카드에서 낯선 해외 결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어르신은 직접 해외 결제를 한 적이 없으셨고 결국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81살이신 최병남 어르신은요, 손주 사진을 자주 주고받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기계 문제라고 생각하셨지만 알고 보니 공공 와이파이와 함께 쓴 충전 포트를 통해 악성 코드가 설치된 상태였고 사진과 메시지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해킹은 단지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실제로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충전만 하는 게 아닌 데이터는 차단하고 전원만 공급하는 전용 케이블이 나와 있고요. 또한 스마트폰을 해킹에 강하게 설정할 수 있는 보안 습관들도 알고만 계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대비할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무료 충전 포트가 더 이상 편리함이 아닌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들 지금부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해킹 위험에서 어떻게 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예방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데이터는 차단하고 전기만 공급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은요, 전원을 공급하는 선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선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즉,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충전 포트를 통해 내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막고 전기만 흐르게 만드는 도구를 써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차단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이건 겉보기엔 일반 충전선과 똑같지만 속에는 데이터 연결선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은 되지만 해킹은 막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케이블이죠. 실제로 80살 박영순 어르신은 서울역에서 무료 충전기를 자주 이용하셨는데요. 제가 데이터 차단 케이블을 하나 드렸더니 이제는 마음 편히 충전할 수 있다며 손주에게도 알려주셨답니다. 둘째, 보조 배터리 외장 배터리를 갖고 다니세요. 공공장소에서 충전하려면 USB 꽂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전원으로 충전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요즘은 가볍고 작은 보조 배터리도 많아서 가방에 하나쯤 넣어두면 걱정이 훨씬 줄어요. 83살 이정의 할머니는 시장 가실 때마다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세요. 버스 기다리면서 전화 보는데 충전 걱정 없이 좋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셋째, USB 대신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세요. USB 포트는 데이터와 전원을 함께 쓰지만 우리 집이나 커피숍 벽에 있는 전기 콘센트는 오직 전기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아예 없는 셈이죠. 꼭 USB 포트를 써야 한다면 공용이 아니라 전기만 공급하는 콘센트인지 확인하고 쓰셔야 합니다. 넷째, 공공 와이파이 사용은 최소화하세요. 이건 충전과는 별개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이파이도 해커가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경로거든요. 특히 은행 앱, 쇼핑 결제는 절대 공공 와이파이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바일 데이터 쓰는 게 훨씬 안전해요. 미국 보안 기업 노턴에서도 공공 와이파이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고 국내 보안 전문가들도 민감한 정보 입력은 가급적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세요. 이건 단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우선 운영체제와 보안 앱은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하시고요. 설정 메뉴에서 USB 디버깅 허용 같은 항목은 꺼두셔야 합니다. 또한 모르는 USB 기기를 연결할 때는 신뢰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그땐 반드시 허용하지 않음을 선택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문은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이 5가지 방법은 해외 주요 보안 기관들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으로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미국 연방수사국과 교통안전청은 무료 충전기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개인 충전기와 케이블을 항상 지참하라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한 국제보안학회 ISSA에서도 데이터 차단 케이블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해킹 예방 도구라고 인정한 바 있죠. 이 5가지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당장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단순한 습관 하나가 내 소중한 정보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 연락처, 기억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충전 하나 할 때도 조금만 더 신경 써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부터는 말로만 듣는 예방법이 아니라 진짜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쉽고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알아볼게요. 준비물은 데이터 차단 전용 USB 케이블,
개인용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보안 설정 체크, 신뢰할 수 있는 충전기 어댑터, 항상 쓰는 충전기 가방이나 파우치, 이 5가지만 챙기면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단계별로 실천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차단 케이블 준비하기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충전 전용 케이블 또는 데이터 차단 케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보통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예요. 한번 사두면 오래 쓰실 수 있고 휴대도 간편합니다. 구매 팁 하나 드리자면 충전만 되고 컴퓨터 연결은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포장지나 설명서에 이 문구가 꼭 적혀 있어야 해요.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USB 충전 포트에 이 케이블을 꽂고 스마트폰을 연결하기만 하면 끝. 데이터는 차단되고 전기만 안전하게 공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기입니다. 요즘 보조 배터리는 크기도 작고 가볍습니다. 여성 어르신 핸드백이나 장바구니에도 쏙 들어갈 정도죠. 충전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루에 한 번, 밤에 TV 보시거나 주무시기 전 콘센트에 꽂아서 완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보조 배터리와 케이블을 작은 파우치에 넣어 가방에 쏙 넣어 가세요. 사용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전원이 꺼지기 전에 미리 충전해서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보조 배터리로 바로 연결하고 공공장소에서 USB를 찾을 필요가 전혀 없죠. 세 번째 단계는 전기 콘센트만 사용하기입니다. 만약 보조 배터리나 전용 케이블을 못 챙기셨다면 USB 포트 대신 전기 콘센트에 직접 꽂으세요. 카페나 식당, 공항, 병원 등에는 벽에 있는 콘센트가 USB보다 안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USB 포트는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지만 전기 콘센트는 전기만 흐르기 때문에 해킹 경로가 차단됩니다. 콘센트를 찾을 땐 직원이 안내해 줄 수도 있으니 전기 콘센트 어디 있나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스마트폰 보안 설정하기입니다. 이건 단 3분이면 끝나는 아주 중요한 설정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가족이나 손주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세요. 방법은 스마트폰 설정 앱 열기, 개발자 옵션 또는 USB 디버깅 항목 비활성화, 보안 업데이트 확인, 자동 잠금 시간은 30초에서 1분 설정,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이렇게만 해두면 내 폰의 낯선 해킹 시도는 자동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백신 앱 하나쯤은 설치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내 습관 만들기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외출할 땐 핸드폰, 지갑, 충전기, 충전할 땐 USB 말고 전기 콘센트, 의심되면 그냥 안 꽂는다. 이 간단한 세 문장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어디서든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어요. 언제, 얼마나 자주 실천해야 할까요? 보조 배터리는 매일 밤 충전, 외출 전엔 꼭 파우치 점검, 스마트폰 보안 설정은 한 달에 한 번 확인, 케이블은 항상 가방에 넣어두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챙기면 언제 어디서든 마음 편하게 충전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실천 방법 어렵지 않으셨죠?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개인 정보와 일상을 지키는 생활 보안 습관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 보안을 지킬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들과 조금 더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요령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공공장소에 꽂아둔 충전기에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그 USB 포트 안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충전 케이블을 빌려 쓰는 것.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케이블은 해킹 경로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내 케이블만 사용하세요. 셋째, 공공 와이파이에서 은행이나 쇼핑 앱 사용하지 않기. 비밀번호, 카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모바일 데이터에서만 입력하세요.
다음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조언입니다. 눈이 불편하시거나 손이 서툴다면 기기 설정을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땐 꼭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치매 초기나 기억력이 약해지신 경우에는 충전 수칙을 간단히 적어 지갑 속에 넣어두거나 휴대폰 케이스 뒤에 붙여두시면 실수 없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손 떨림이 있으시거나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충전되는 무선 보조 배터리 제품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은 뭘까요?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자주 끄고 켜보세요. 한번 껐다 켜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인 해킹 시도를 막을 수 있어요.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은 삭제하세요. 적은 앱일수록 해킹 경로도 줄어듭니다. 전화나 문자로 보안 점검 중이니 앱을 깔아주세요 라는 요청이 오면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이건 요즘 가장 흔한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히들 오해하시는 부분을 바로 잡겠습니다. 무료 충전기니까 해킹까지는 안 되겠지.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USB 포트가 있는 한 데이터가 오갈 수 있습니다. 공짜라도 해커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난 사진도 없고 은행도 안 써서 해킹 당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요. 해커들은요, 사진이나 문자 하나로도 금융사기를 꾸밀 수 있습니다. 내 정보가 다른 사람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 하나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 수칙을 잘 지키신 분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의 양순복 어르신께선 매주 교회에 가시고 손주랑 영상통화도 자주 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무료 충전기를 이용한 뒤 스마트폰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하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고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보더니 혹시 해킹 아니냐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후 저희 영상을 보시고 데이터 차단 케이블을 직접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공공장소에서 충전할 때도 걱정이 없어요. 한번 알게 되니까 누구에게도 빌리지 않게 됐고 스스로가 대견하더라고요. 81살 최병남 어르신은 사진 찍는 걸 아주 좋아하세요. 시장에 가셔서 꽃 사진, 아기 사진도 많이 찍으시죠. 예전에는 사진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어느 날 저장 공간이 꽉 찼다는 경고가 계속 떴답니다. 사진을 안 지웠는데 자꾸 없어지니까 괜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보안 설정을 도와드리고 나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젠 누가 내 사진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속이 편안해졌어요. 지금은 손주들과 사진 공유도 안심하고 하신답니다. 78세 이정구 어르신은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신문도 보시고 영상도 자주 보세요. 처음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아무 데서나 쓰셨는데 영상에서 위험성을 알고 공공 와이파이 끄기와 개인 데이터 사용을 습관으로 바꾸셨어요. 손주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멋지게 스마트폰 쓰신다고요. 가족들이 안심하니까 본인도 더 자주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되셨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예방 습관을 실천하면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국내 정보보안 교육기관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차단 케이블, 보조 배터리, 보안 설정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 중 해킹 피해 경험이 연건인 비율이 85%에 달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보 유출이나 스팸 수신 빈도가 60% 이상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충전할 때 불안하지 않으니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고 가족들과 연락도 더 편하게 하게 됐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보안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내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실천으로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꾸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스스로를 지키는 뿌듯함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데이터 차단 케이블 사용하기. 충전은 되지만 정보는 새지 않도록 전기만 흐르게 만드는 똑똑한 충전 케이블입니다. 둘째,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기. 공공 USB 포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내 배터리로 충전하면 걱정 끝입니다. 셋째, 전기 콘센트 이용하기. USB가 아닌 전기만 나오는 벽면 콘센트에서 충전하시면 안전합니다. 넷째,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하기. 단 몇 분만 투자하면 해킹 경로를 아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 와이파이 자제하기. 공짜 와이파이는 공짜로 내 정보를 가져가게 둘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더 안전해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스마트폰 해킹 걱정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당장 할 수 있는 첫 걸음은요. 내 충전 케이블을 확인해 보는 것. 내가 쓰는 케이블이 혹시 데이터까지 전송되는 일반 케이블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충전 전용 케이블을 지금 하나 장만해 보세요. 그리고 가방 속에 보조 배터리 하나 넣어 두시는 것도 좋고요. 큰 돈 들지 않고 크게 어렵지도 않지만 그 효과는 아주 큽니다.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낯선 결제 문자에 놀라는 일 없고, 내 사진과 연락처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걱정도 없고, 손주들과 마음 편하게 영상통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스마트폰을 믿고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스마트폰은 어려워서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활용하는 사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을 계기로 가족들과도 함께 보안 수칙을 공유해 보세요. 자녀나 손주들에게 이런 게 있다더라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놀라고 감사해 할 거예요. 끝으로 이런 보안 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팁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시다면요.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게 궁금해요. 다음엔 이런 내용 알려주세요. 남겨주시면 제가 귀 기울여 차근차근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쉬운 생활 보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